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효정 토크 맡은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PPT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봤냐면요. 다시요. 왜 안 나와? 네. 제 이름은 김대현이고요. 오, 되게 높다. 네, 저는 충남교구 선문교회 출신이에요. 네, 선문교회에서 자라서 선문교회에서 성학생 활동을 했고 선문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19학번에 현재 재학 중이고요. 다음으로 선문대학교 총동아리 연합회 뉴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에 최면선 조장님께서는 총학생회 선문회에서 활동하셨다면 저는 총동아리 연합회 3총 중 하나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이제 20학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를 이 선문대 학생회관 CU에서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현재 1년째 선문대 학생회관 CU에서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녁에 오신다면 이 멋진 대현 조장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저 짧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랑 특기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일단 반스 신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반스 신발 일단 7켤레를 사뒀고요. 네, 오늘도 반스 신발을 항상 신고 있고, 다음으로 MCU, 이게 어떤 것의 약자냐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 해서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 슬리퍼는 마블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가꾸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가꾼 게 아니라 옆에 A 강당에 계시는 윤은아 스텝님의 메이크업 메이크업 좀 바를 받아서 이렇게 좀 저 자신을 가꾸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제 특기는 임기응변이랑 순발력 좀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생각은 빠른데 행동은 둔해서 그런 걸 잘 못했었는데 요즘 조장 활동 이게 2번째거든요. 3번째인데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순발력, 임기응변 그걸 좀 필요로 하더라고요. 네, 제 소개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제가 느끼는 사랑. 이게 제가 느끼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께도 해당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 제가 느끼는 사랑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다시 내가 느끼는 사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 늦었어요. 조금 아쉬워요. 네. 음악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제 2019년이 가고 무슨 년? 2020년. 그쵸? 넘겨주시고요. 네, 2020년이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2020년 맞이하기 전에 2019년 어떠한 생활을 보내셨는지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했을 테고 소리 좀 낮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수시 준비하느라고 이제 자신의 3학년 1학기를 온전히 불태운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회사의 면접을 봐야 돼서 그 면접에 2019년을 불태운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살면서 사실 엄청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특히 고3은 제일 바쁘잖아요. 마음도 많이 다치고 특히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 일이 많을 텐데 그때 한 번쯤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삶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거요? 네,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갑작스러워서 미안한데요. 이렇게 사랑은 이 학생 이름이 뭐죠? 네, 유아 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정의 될 수가 없어요. 참 아버님께서 아니면 우리 원리 거기서 나와 있듯이 사랑이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 그 사랑은 개개인에 따라 해석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함부로 정의를 내릴 수 없기에 그쵸? 함부로 사랑은 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2019년 살아보면서 아니면 지금 뭐 당장이라도 2019년 되돌아보면서 사랑을 느낀 적이 있는지 한번 이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사랑을 5가지로 분류해봤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고요. 두 번째는 우정이고요. 세 번째는 저 자신, 자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성이고요. 근데 이성은 그러니까 제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성은 뺄게요. 왜냐면 저는 아직 축복받지 않았으니까 그 소리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넘길게요. 이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식구애입니다. 저희 통일가 식구들 간의 사랑. 이렇게 해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맨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 아빠, 엄마, 저, 여동생, 남동생. 박수!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어떻게 해서 가족 애를 느끼느냐, 바로 가족과 함께 할 때예요. 넘기시고요. 이렇게 3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아산에 신정화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때 가족들이랑 약간 엄청 단순히 계획 안 짜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신정을 가자 했었는데 이렇게 가족과 신정을 함께 가서 사진도 찍었고요. 두 번째는 부산에 1박 2일로 놀러 갔을 때예요. 세 번째는 가족끼리 대만에 놀러 갔는데 이때는 방학이 아니라 학기 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수업이랑 월요일 수업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금, 토, 일, 월 이렇게 대만에 갔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이랑 월요일 수업 그냥 알짜고라 하면서 갔다 왔어요. 대만을. 가족들이랑. 그리고 이때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혼자 탔어요. 비행기를 혼자 타고 대만에 가는데요. 왜냐면 가족들은 먼저 가 있었거든요. 먼저 가 있어서 혼자 비행기를 타는데 와, 저 앞으로 그냥 비행기를 혼자 타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비행기 혼자 타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함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서로가 가족 구성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한다는 거 그 자체로 뭔가 사랑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하시는 부모님 함께 하자고 서로가 말해주는 거 그게 뭔가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함께 하려는 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족 구성원 한 명 빠졌을 거예요. 저가 만약에 저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않았다면 가족 이렇게 놀러 가는데 과연 참여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때 가족애를 느낍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위해 챙겨주는 마음에서 가족애를 또 느낍니다. 이럴 때 어떻게 느끼냐면요. 일단은 한 달 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청대 겨울수련 청대 1차 조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종강하고 바로 다음 날이라서 제가 빠르게 갔어야 했어요. 근데 종강 당일날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난 거예요. 노트북을 챙겨서 가야 하는데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멘붕이 왔죠. 노트북 잘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더군다나 제일 잘하는 게 제 물건을 관리하는 걸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트북이 망가져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아빠한테 바로 말씀드렸죠. 이거 노트북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막 수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때 아빠가 저 수련 그냥 마음 놓고 수련 다녀오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가 선수 고쳐놓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감동받았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어머니는 많이 느낍니다. 특히 제가 수능 봤거든요. 저는 수능을 봤는데 수능 봤을 때 저의 가장 든든한 서포터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물론 그때 아직 전. 그때 사실 좀 에피소드가 많긴 한데 그래도 저를 가장 그 고3 때 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저희 어머니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 고3 수련 조장하러 1월 5일에
집에서 청평으로 출발했어요. 그때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그때 같이 기상해 주신 거예요. 부모님 그때 다 쉬셔가지고 그냥 10시까지 주무셔도 괜찮을 판이었는데 제가 청평 간다고 하니까 저 아침밥 챙겨주려고, 그리고 제가 미처 빨래하지 못했던 그 빨래물들 챙겨주려고, 그리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물건들까지 챙겨주려고 저희 아버지께서 일어나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터미널에서 청평 가야 하는데 그 터미널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손수 자가용으로 띠띠빵빵 운전하시면서 저를 터미널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그것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 챙겨주는 마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는 제가 세 번째로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에요. 왜냐면요, 일단 저희 아버지 지금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때가 있죠. 그렇죠?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 부산 갔을 때 우연히 찍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 항상 이제 어머니 보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되게 어머니를 많이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한 안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버지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모님 간의 사랑,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저희 가족을 굉장히 위해서 잘 챙겨주셔요. 앞서서 이제 서로를 위해 챙겨주는 마음, 거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가정의 평화,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동생들끼리, 저희 3남매가 있는데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그때 부모님께서 잘 이렇게 중재도 해주시고 그래요. 네. 아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짧게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보다 가족을 더 끈끈하게 묶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 이런 거 봐서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을 본받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본받아서 그런 행복한 가정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3남매 사진이에요. 여동생 예쁘죠? 남동생 귀엽죠? 저는 맞아요. 저희 3남매 이렇게 사진도 자주 찍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사진도 자주 찍고요. 이거는 부산 해운대 가서 찍은 발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잘 놀고요. 이건 제 여동생 사진인데 저는 이렇게 아까 이런 사진을 통해서 제가 형제애를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면요, 일단 저희 3남매끼리 너무 잘 뭉쳐서 뭐 어딜 놀러 가든 항상 잘 지내고 있고, 또 3남매 서로를 위해서 또 잘 챙겨주기도 하고, 제 여동생 뒷모습인데요. 와, 머리 진짜 길죠? 네, 여동생이 입고 있는 드레스가 아니죠. 원피스. 네, 원피스인데 원피스 이거 제가 직접 알바하면서 돈 벌어서 제가 직접 사준 원피스예요. 이거 말고도 여동생한테 종종 옷 사주기도 하고요. 남동생한테는 옷 사줄 수가 없으니까, 아직 남동생이 이게 옷에 관심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남동생한테는 옷보다는 제가 이거 현찰을 그냥 줘요. 그리고 남동생이 또 심심하다고 할 때 저는 그냥 주말에 항상 집 가서 남동생이 심심하다고 할 때 같이 그냥 게임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동생도 제가 백화점 쇼핑몰 데려가서 옷 사주진 않고 옷 같이 봐주고, 그렇게 저희 형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희 형제 3남매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우정이에요. 우정이. 이것은 저 충남 출신인데 충남 63회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었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우정이를 느끼냐면요. 첫 번째, 놀러 갈 때 우정이를 느껴요. 이게 두 가지 사진이 있어요.
이게 63회 친구들이랑 아까 그 사진 봤던 63회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인데 사실 왜 놀러 갈 때 우정애를 느끼냐면요. 이게 친구들 간에 그 있잖아요. 소속감 있죠.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하면서 몇 번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소속감, 약간 그런 무리에 소속된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일단 저와 함께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에서 또 우정애를 느끼고요. 또한 이렇게 같이 가자고 저를 좀 챙겨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또 뭔가 우정애를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은 그런 함께 한다는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한테 감사하다고 한 번씩은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가족이랑 비슷하게 서로를 챙겨줄 때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친구 간의 수수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친구한테 이거 뭐 카카오톡 기프티콘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뭔가 친구가 좀 힘들 때 아니면 그래도 좀 기운이 떨어질 때 그럴 때 챙겨주면요 굉장히 기운 차리는 친구도 몇 명 있었고 반대로 제가 또 이제 기운 다운됐을 때 그럴 때도 저를 챙겨주는 친구들 있으면 와, 이 친구는 제가 정말 두길 잘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챙겨주면 굉장히 또 좋죠. 카카오톡 특히 생일 때 많이 봤잖아요. 그거 주는 친구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서로를 챙겨주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거에서 친구 간의 사랑을 느낍니다. 다음! 네, 사진 또 잘못 나왔는데요. 이거는 일단 설명하자면 제가 2019년 단 한 번 친구들과 이미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이겁니다. 네. 이 사진인데 사실 컨셉은 블랙이에요. 근데 블랙 같지가 않죠. 일단 저는 파란 바지 입고 있고 제 옆에 친구는 회색 바지 입고 있고 그 옆에 친구는 잘 입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 말하고 싶냐면 친구와 함께 할 때 네. 이게 사실 이 친구는 저랑 같은 지역 아까 우정에서 딱 나왔던 정사각형 사진에 들어와 있는 친구 중 한 명인데 여기 친구는 멀리 살아요. 경기 북부에 사는 친구인데 만나서 같이 사진 찍었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이 세 명이 여름 청대 1차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 연락이 잘 되어서 서로 이 친구 지역에서 만나서 같이 이미지 사진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이 친구는 또 자기 집 근처라고 또 잘 나와주더라고요. 안 나와줄 줄 알았는데 얘가 또 의리가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친구와 함께 할 때 명해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식도 먹고 같이 지중해 마을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성악학 응원하기도 하고 초원보험도 같이 가고 농촌 캠프도 같이 하고 알바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이렇게 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 친구들이랑 함께하면서 네 친구들이랑 함께하면서 그 느끼는 사랑 사실 그쵸. 만약에 이게 그냥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발견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서. 네.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서 아 얘는 항상 이제 나랑 같이 다니는 친구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함께 다녀주는 친구가 왜 자신이랑 함께 다녀주는가? 왜일 것 같아요? 친구 간의 우정 있으니까. 그래도 우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우정은 네. 바로 친구 간의 사랑 그걸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뭔가 함께 할 때 근데 함께 할 때가 무조건 이렇게 놀러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친구랑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죠? 아무튼 뭔가 친구와 수수작용 받을 때 뭐 챙겨줄 때도 똑같고 그럴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바로 자기예요. 네. 잘 나왔죠?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성화 피스컵 10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네, 성화컵 삼지구 응원하러 갔습니다. 삼지구 손! 삼지구 있다 손! 삼지구 와! 반응이 없어서 속상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자기애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자기애를 느끼냐면요,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좀 자기애를 느껴요. 왜냐하면 스스로 좋아하는 거 하면요 좀 기쁘잖아요. 그런 기쁘면 누구도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저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때로는 거울샷, 미러샷을 자주 찍고요. 아니면 셀카 찍기도 하고, 네, 이렇게 약간 친구한테 찍어달라 해서 저 포즈 잡고, 그다음에 이거 최근에 또 스노우에 생겼더라고요. 한번 넣어봤어요. 네, 넣고 싶어서 넣어봤고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자기 꾸미는 거, 저를 꾸미는 거, 꾸밈으로써 뭔가 좀 만족감을 느끼고요. 약간 여성분들 화장할 때 비슷하게 그런 거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옷 입거나 아니면 저 자신 찍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울 때 자기애를 느껴요. 네. 딱 찍었을 때 만족스럽잖아요. 인스타에 올려볼까?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 해볼까? 약간 이 생각도 들면서 만족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뭘 적어놨냐면요, 소다 카메라. 제가 자주 쓰는 필터는 에메랄드 스타일 7C, 스타라이트 스타일 7C, 그다음에 아날로그 필터.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아날로그 8일 필터 2번, 7번, 9번을 자주 쓰고요. 그다음에 웨딩 필터 6번이랑 도쿄 필터 6번을 자주 씁니다. 네. 그걸 쓰면요, 이 기본 카메라로 찍었을 때보다 확실히 오 하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뭔가 저를 사랑할 때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반스 신발. 와, 저는 두 번째로 행복할 때가 반스 신발 사러 갈 때예요. 네, 이게 저는 반스 신발을 어떻게 사러 가냐면요, 처음에는 일단은 반스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봐요. 아니면 반스 공식 인스타그램 이걸 봐서 괜찮은 신발이 올라왔는지 일단 봐요. 그래서 딱 제가 마음의 디자인이 발견됐다 그러면 바로 일정을 짭니다. 이 신발을 사러 가야겠다. 언제 나올까? 그래서 언제 살지 바로 정하고, 저는 아산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도권이라고 칠 수가 있죠. 네, 수도권이라 칠 수 있어서 전철이 있는데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반스 신발들은 다 서울에서밖에 안 팔아요. 천안에서 물론 반스 매점이 하나 있긴 한데 저는 그 천안 매점 잘 안 갑니다. 네, 한번 봤는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 어디 가냐면 홍대 가고 압구정 가고 영등포, 그 세 군데 한 군데 가서 제가 원하는 신발 하나 사요. 그러면 디자인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딱 긁잖아요. 와, 내가 드디어 이 신발을 샀구나 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엄마 항상 엄마랑 여동생이 뭐라 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7켤레 있다 했잖아요. 사러 들어갈 때마다 여동생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또 샀어? 이러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반스 신발 사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블 영화 볼 때예요. 이게 무작정 마블 영화 볼 때는 아니고 마블 굿즈 살 때도 많이 만족스러워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게 이제 여러분도 봤을 수도 있지만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네, 그걸 봤는데 그게 시나리오가 진짜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영화 캐릭터는 신경 안 쓰고 시나리오가 만족스러워서 파프롬 홈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3번이나 봤어요. 한 번은 4DX로 저 혼자 보러 가고, 네, 두 번째는 부모님이랑 같이 보러 가고, 세 번째는 그냥 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가는, 네, 그렇게 총 3번 왔습니다. 그 마블 마블을 엔드게임을 4DX로 보면서 저는 또 마블 굿즈를 샀는데요. 그때 마블 굿즈를 샀을 때 약 한 5, 6만 원 정도 카드를 더 긁었었고요. 네, 그만큼 뭔가 마블 굿즈? 근데 좀 흔한 거 안 사고요. 그래도 제가 필요한 거겠다 싶으면 그런 마블 굿즈를 또 삽니다. 그리고 마블 영화는 당연히 정주행이 기본이죠. 네, 저는 인크레더블 헐크부터 파프로몬까지 정주행하는 거 한 번씩 추천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식구예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이성은 왜 안 했냐고는 말씀드렸고, 이거는 제가 여름에 청대 1차 갔었을 때 같이 조원들이랑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때도 조장을 맡았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고 있나? 감고 있나?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19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카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성학생 유학 활동이라든지 이런 KTGY 수련이라든지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더 넘겨주시고요. 네,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동계 1차 1년 전 고3 청년 7일 수련이에요. 이때 저는 처음으로 엄청 긴 수련을 갔었어요. 네, 항상 교구에서 하는 거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1박 2일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그런 것만 참여하다가 처음으로 7일 간 거예요. 네, 그때 7일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느꼈죠. 그런 걸 하면서 점점 카프 활동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이 7일이 저에게 무척이나 좀 많이 소중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7일 사람들, 네, 여기 최면선 조장님도 있고요. 네, 자세히 보면 있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요. 이 7일이 이 KTGY 수련이 저에게 왜 좀 사랑을 느끼게 해주냐면요. 물론 이게 원리 강의, 생인어전 강의, 그다음 축복 강의, 마지막으로 표정의 꿈, 이게 네 가지의 강의로 이루어지긴 한데, 그 강의를 듣는 목적으로 가는 것보다 그 8일 동안 수련하면서 자기가 조원들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그 조원들이랑 지내면서 뭘 느끼는지, 아니면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과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어떤 걸 느끼게 하는지, 그런 걸 보면요, 이게 특히 조원들이랑 수수작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KTGY, 두 번째 여름 KTGY, 세 번째 여름 동계 KTGY, 지금 네 번째 동계 KTGY. 왜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아직 첫 번째 참여한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참여할 때마다 매번 달라요. 같은 레퍼토리의 수업이고 일정이고 그렇긴 한데, 이게 수련할 때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은 조원부터가 달라요. 네, 조원부터 다르면 또 개성이 다른 조원들이 오고,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인연을 낳고, 네, 또 새로운 뭔가 추억도 쌓고, 그러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 조원들과 함께 한다는 거. 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조원, 우리 고3 조원들 맞이하는데, 이 고3 조원들과 함께 하면서도 물론 사랑을 느끼죠. 네. 근데 저는 이 수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뭐로 비하고 싶냐면, 약간 마블로 치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엔드게임, 가망이 없다 그 엔드게임이 아니고, 엔드게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인피니티 워 보신 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게 타임스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딱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잖아요. 그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타나는 그 전체 장면이에요. 그 뭐랄까,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각자의 선택이 모여서 수련에 모였고, 그 수련에 모여서 새로운 운명, 인연을 만들고, 그 모든 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랑 굉장히 레퍼토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그냥 우연에 뭔가 사건이 발생한다던가 자신이 선택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타노스 사라지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3 KTGY 뭐 부모님에게 떠밀려서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3 KTGY로 오면서 만들어진 인연들, 저는 그 인연들이 타노스 손짓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인연은 나중에 또 어떤 또 좋은 인연을 만들지도 몰라요. 이 청대래 그 고3 7일에서 만난 친구들, 만난 형 누나 친구들, 네,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네,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됐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새롭게 만난 인연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점. 네. 그리고 혹시 몰라요. 만났던 사람이 정말 저에게 스스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뭐 스쳐가는 인연일 테고, 그런 거죠. 네. 그런 뭔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운명 같은 그런 만남들,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는 또 사랑을 만든다 생각해요. 이게 사실 사랑 같은 건 느끼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한다면서 사랑 어떻게 느껴? 난 도저히 느껴본 적 없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냥 자신의 과거에 있던 일들, 과거에 누군가랑 뭔가 수수작용하면서 생겼던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어떤 마음에 비롯해서 생겼는지, 또 어떠한 목적을 어떠한 목적을 목표로 해서 생겼는지,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제가 처음으로 성학생을 상대로 좀 투입을 한번 해봤어요. 이때 시스템으로 투입을 했었는데 시스템이 어지간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시스템 하면서 굉장히 저는 좀 이런 수련 참가한 성학생 친구들한테 관심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냥 시스템이니까 그냥 PPT 넘겨주고 노래 틀어주고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찾아와서 노래 틀어달라고, 아니면 또 이제 수련 중간에 물총놀이가 있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저한테 물 한 바가지 싹싹싹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 보고 이 친구들로부터 나도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구나.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뭔가 사랑을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제 발표를 듣고 좀 길긴 했어요. 혹시 이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뭔가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저 당연히 네라는 대답이 나와야 당연합니다. 사실 그게 있어요. 뭔가 스스로가 행복하고 싶어서 사랑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본편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사랑이 뭐냐면, 이게 물론 이성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 여러저러 사랑이 될 수 있는데, 뭔가 저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정의하자면, 저는 그 상대방을 위해 진심으로 생각해주면서 줄 수 있다던가, 아니면 또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상대방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그런 거. 이 두 개의 말 말고도 좀 많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사랑. 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해도 저도 아직 사랑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어떻게 봐도 사랑이고, 이렇게 봐도 사랑이고, 저렇게 봐도 사랑이고, 이렇게 봐도 사랑이네 하니까, 네, 사랑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고 생각해도 오로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 네, 그냥 스스로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게 뭐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 사랑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해지려고 사랑을 주고받지 말고,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행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좀 많이 말이 많아서 발표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졸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